중년의 탈무드. 오늘의 이야기, 내 안의 작은 불씨입니다. 아주 오래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부드럽게 태어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저마다 아주 작은 불씨가 하나씩 숨겨져 있었지요. 이 불씨는 다름 아닌 화라는 감정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가슴 속에 함께 깃든 살아있는 뜨거움이었습니다. 불씨들은 처음엔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듯 솜털처럼 가벼운 숨소리를 뱉어내며 사람의 깊은 곳에서 미동도 없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누군가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때마다 불씨는 작은 소리로 깨어났어요. 황금빛 먼지가 퍼지듯 따뜻하게 빛나기도 했고, 때로는 억눌리고 상처받을 때마다 잿빛으로 무겁게 가라앉기도 했습니다. 불씨는 기쁨이나 슬픔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다만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느끼는 서러움과 억울함, 분노와 용기를 조용히 품은 채 작은 숨결처럼 가슴속을 데우고 있었지요. 어떤 사람은 이 불씨를 잘 다루었어요. 자주 들여다보고 두 손으로 조심스레 감쌌습니다. 그러면 불씨는 구들장 밑에서 은근히 퍼지는 열기처럼 삶을 따뜻하게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걸을 때마다 발밑에서 가볍게 반짝이는 소리를 냈고, 웃을 때면 공기 속에 작은 빛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섞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자신의 불씨를 외면했습니다. 서늘한 가슴 속 버려진 마루처럼 오래 방치한 끝에 불씨는 외로운 바람결에 울컥거리는 소리만 남긴 채 조용히 사라져버리기도 했습니다. 쉿! 마치 그 존재를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듯. 그리고 아주 드물게 마음을 꾹꾹 눌러 삼키던 이들의 가슴에서는 오래 눌러두었던 화가 부풀어 올라 이상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덩어리 같았습니다. 살며시 손을 대면 안쪽에서 둥둥 심장처럼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빛도 어설펐어요. 환하게 타오르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어두운 것도 아닌 억눌림과 외면 속에서 길을 잃은 흐릿한 회색 불빛이었습니다. 부풀어 오른 불씨들은 가끔 주인을 힘들게 했습니다. 별것 아닌 말에도 마음이 부풀어 터질 듯하고, 아무렇지 않은 하루에도 가슴 깊은 곳이 묵직하게 울렁였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모른 척하고 살아갔고, 또 누군가는 버티지 못해 스스로 등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불씨는 결코 사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희미하게나마 깜박이며 여기에 있어, 너의 아내 라고 조용히 신호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래된 세계 속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 속 불씨를 품은 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것을 삶의 미덕으로 아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상처를 입고 내 행동을 검열하는 사람. 불안과 서러움 아래 피어오르는 불씨를 애써 무시하는 사람. 그래서 자주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아린 사람.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사람, 라일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일라는 말 그대로 착한 사람이었어요. 50대가 된 라일라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녀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상대의 표정에 숨겨진 미세한 감정을 읽는 능력도,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물러서는 습관도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끝을 흐리면 라일라는 얼른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얇은 커튼처럼 부드럽고 가볍게 말이죠. 불편한 분위기가 감지되면 그녀는 먼저 농담을 건네거나 조심스레 화제를 돌렸습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가족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가까운 친척과의 통화에서도요. 어디서나 라일라는 참 사람 편하게 해. 저런 배려심은 타고난 거야. 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친절한 미소 뒤에서 라일라는 종종 자신을 잃어버리는 기분을 느끼고 있다는 걸요. 말하지 못하고 삼킨 이야기들이 보이지 않는 진처럼 가슴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한숨처럼 가벼운 것들이 아니라 돌처럼 무겁고 서늘한 것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을 때면 라일라는 가끔 이유 없이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텅 빈 집안 공기가 무겁게 깔리고 창밖에서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혼자 남겨진 느낌이 들 때마다 라일라는 아무도 없는 벽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다는 말로는 다 덮을 수 없는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조용히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숨죽이며 살아남아온 작은 불씨였습니다. 온갖 인내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고 조용히 깜박이던 것. 이제 그 불씨가 다시 깨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꾸 화가 날까? 라일라는 오늘도 조용히 무겁게 내려앉은 어깨를 끌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문이 툭 무심하게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습니다. 손끝으로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가방끈이 사각 천천히 바닥을 스쳤습니다. 라일라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밖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거실 바닥은 그 빛을 받아 잔물결처럼 희미하게 일렁였습니다. 라일라는 서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무겁고 건조한 공기가 콧등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두근, 두근, 두근. 오늘은 시누이와 점심을 먹은 날이었습니다. 기억은 또렷했습니다. 시누이의 얼굴, 작은 웃음, 무심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들. 언니는 참 꾸준하긴 해. 근데 뭐 그렇게 살아서 뭐가 남을까? 아니 그냥 궁금해서. 툭 공기처럼 튀어나온 시누이의 말은 공기처럼 가벼웠습니다. 마치 던져놓고 돌아보지 않는 돌멩이처럼요. 언니는 원래 살이 안 찌더니 이제 진짜 나이 들었나 보다? 요즘도 많이 피곤해 보여. 또 툭. 시누이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사람 하나를 밟고 지나가며 흙을 툭툭 털어내는 것처럼. 라일라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을 마셨습니다. 억지로 끌어올린 입술 끝은 떨렸고 익숙한 빈 웃음만이 입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쪽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 오래 웅크리고 있던 뜨거운 무언가가 조용히 끓기 시작했습니다. 치익, 억눌린 김이 빠져나가는 소리처럼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심장 주변이 달아올랐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렸고 미세한 식은땀이 이마와 목덜미를 타고 흘렀습니다. 심장은 두근두근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숨을 깊게 쉬어보려 했지만
답답한 공기가 목 안에서 막혀버렸습니다. 나는 내 몫을 살아내려 했을 뿐인데. 라일라의 그 말은 혀끝까지 차올랐다가 꿀꺽 삼켜졌습니다. 삼키는 순간 목구멍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견뎌온 세월이 쌓아 올린 삶의 무게가 한순간 가벼운 말 몇 마디에 비웃음처럼 조롱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라일라는 천천히 마치 넘어질 듯 휘청이며 소파로 걸어갔습니다. 몸을 던지듯 앉자 쿠션 속 공기가 푸슉 빠져나갔고 그 소리가 허탈하게 귓가를 스쳤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규칙 없이 뛰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창밖의 가로등 불빛은 여전히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라일라는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가만히 숨을 삼켰습니다. 가슴 안에서 미세하게 깜빡이던 불씨 하나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한 번 깜박일 때마다 가슴 속에 잊었던 뜨거움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참자. 괜찮아. 아무 일 아니다. 몇 번이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도 이제 버거웠습니다. 내려앉은 어깨, 타오르는 얼굴, 툭 뛰는 심장, 가슴 깊숙한 곳에서 미세하게 깜빡이던 불씨 하나가 더는 조용히 머물지 못했습니다. 토닥토닥, 톡톡 안쪽에서 조용히 두드리며 살아났습니다. 텅 빈 거실 한복판, 라일라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꺼져가는 마음을 끌어안은 채 그때였습니다. 조용했던 방 안 책장 한쪽 구석에서 작은 빛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피곤한 눈에 잠시 스친 환영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참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빨갛고 노랗고 파랗게 빛이 번갈아가며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숨을 쉬듯 조용히 수축하고 확장하는 작은 불씨 하나가 방 안에 떠 있었습니다. 라일라는 숨을 삼켰습니다. 불씨는 방 안 공기를 가볍게 튕기며 깡충깡충 작은 동그란 몸을 튕겨 뛰어다녔습니다. 가끔은 낮게 떠올랐다가 가끔은 발끝에 부딪힐 듯 아슬아슬하게 스치며 부드럽고 장난기 어린 궤적을 그렸습니다. 라일라는 두 손을 가슴께 모은 채 숨죽이며 지켜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누구야? 그 순간 불씨는 라일라의 앞에서 휙 돌며 멈춰섰습니다. 빛의 껍질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불씨는 또르르 굴러가듯 웃었습니다. 웃음은 소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공기 중에 미세한 따뜻함이 일렁였습니다. 불씨는 가볍게 튀어올라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살짝 갸웃거리듯 몸을 기울이며 대답했습니다. 나? 불씨의 빛깔이 조금 더 따뜻하게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나는 불씨는 방금 막 속삭이려는 사람처럼 입술을 다물 듯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러다 또 깡충 튀어올라 장난스럽게 돌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쌓여있던 화야. 말끝에 불씨는 빛을 작게 터뜨리며 톡 작은 불꽃을 피워냈습니다. 그 불꽃은 잠시 라일라의 손등 위에 내려앉을 듯 하다가 다시 가볍게 사라졌습니다. 라일라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잊은 채 깜빡이는 불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오래전부터 참아온 무언가가
조심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를 화나게 한 건 세상이 아니야. 그 말은 바람 한 줄기처럼, 그러면서도 뼈에 스미는 찬 공기처럼 라일라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라일라는 숨을 삼켰습니다. 작게, 거의 들리지 않게. 불씨는 빛을 조금 더 밝히며 이어 말했습니다. 네 마음을 억눌러온 시간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라일라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작은 떨림이 입가를 따라 번졌습니다. 입술 안쪽으로 아릿한 맛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짙은 것은 가슴 안에서 퍼지는 허탈감과 슬픔이었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야. 라일라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오래 닫아두었던 서랍을 열 때처럼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불씨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빛이 부드럽게 퍼지며 방 안 공기까지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알고 있어. 불씨는 가볍게, 그러나 단단한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여기까지 키운 거야. 라일라는 마치 다리에 힘이 풀리듯 천천히 무릎을 끌어안고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마룻바닥의 냉기가 바닥을 타고 어깨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라일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싸늘함 속에 자신을 가만히 맡겼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 라일라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숨을 삼키고 또 삼키며. 다 참는 게, 다 용서하는 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말끝은 떨렸고 그 떨림은 손끝까지 전해졌습니다. 불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몸이 부드럽게 기울었다가 다시 중심을 잡으며 일렁였습니다. 그건 틀린 게 아니야. 불씨는 다시 그 특유의 따뜻하고 슬픈 빛으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 말도 못한 채 방치되었지. 불씨는 작은 팔 같은 빗줄기를 뻗어 라일라의 심장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 움직임은 다정했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안에서 너는 얼마나 오래 울고 있었을까? 그 물음은 세상의 어떤 책에도 쓰이지 않은 질문 같았습니다. 라일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떼려고 했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무언가가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대신 오래 참고 있던 눈물이 고요히 천천히 라일라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흘러나오기를 기다려온 물줄기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라일라는 두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 안에서 깜빡이고 있던 그 작은 불씨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언제부터인가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창밖의 까만 밤도, 가로등 불빛도, 하얀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그림자들마저도 모두가 조심조심 숨을 죽인 채 라일라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불씨가 천천히 떠오르더니 라일라의 무릎 위에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불씨는 따뜻하고 둥근 빛을 깜박이며 라일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라일라, 화는 나쁜 게 아니야. 불씨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은 바람 한 줄기처럼 귓가를 스치며 라일라의 굳어있는 심장에 아주 조심스럽게 닿았습니다. 화는 내가 상처받았다는 걸 알려주는 깃발이야. 불씨는 빙그르르 몸을 굴리듯
라일라의 무릎 위를 돌았습니다. 빛이 부드럽게 퍼지며 라일라의 손끝을 간지렸습니다. 화가 없으면 너는 네 마음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라일라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떨리는 숨을 토해냈습니다. 터뜨리면 다들 다치잖아. 불씨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달래듯 너그럽게 따뜻하게.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야. 불씨는 라일라의 손바닥 위에 작고 따스한 빛 하나를 살포시 내려놓았습니다. 화를 억누르지도 않고 화를 폭발시키지도 않고 그냥 화를 있는 그대로 껴안는 연습. 라일라는 조용히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손가락 끝. 어쩌면 그동안 수없이 억눌렀던 마음이 이 작은 떨림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라일라는 작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화가 확 치밀어 오를 땐 어떻게 해야 해? 불씨는 빛을 깜빡이며 웃었습니다. 장난스럽지만 다정한 아주 부드러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럴 땐 몸을 먼저 다스려야 해. 불씨는 한 바퀴 빙 돌더니 라일라의 손등 위에 톡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작은 선생님처럼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심호흡을 5번 해. 불씨는 두 손을 입 가까이 가져다 대고 허공에 동그란 숨을 불어넣는 흉내를 냈습니다. 크게 숨을 들이쉬고 조금 더 길게 내쉬는 거야. 몸이 놀랐을 때는 마음도 덩달아 놀라거든. 그러니까 숨으로 신호를 보내주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하고. 라일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씨는 이어서 손가락을 하나 더 세웠습니다. 두 번째, 찬물을 한 잔 마셔. 물 한 잔이 몸 안의 열기를 잠시 내려줘. 혀끝이 차가워지면 마음도 살짝 식을 수 있어. 불씨는 라일라의 빈 손바닥 위에 차가운 물방울을 올려놓는 흉내를 냈습니다. 셋째, 가능하면 그 자리를 살짝 벗어나. 불씨는 깡충깡충 뛰며 한쪽 구석으로 이동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굳이 도망가는 게 아니야. 잠깐 몸을 다른 공기 속에 넣어주는 거야. 그 순간 마음도 숨 돌릴 틈이 생겨. 라일라는 숨을 고르며 듣고 있었습니다. 불씨는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넷째, 손에 작은 물건을 쥐어봐. 불씨는 빛나는 작은 돌멩이 같은 걸 쥐는 듯한 몸짓을 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꼭 쥐고 있으면 생각이 폭주하는 걸 막을 수 있어. 너의 의식이 혼란 대신 여기에 머물게 돼. 불씨는 손에 쥔 빛을 라일라에게 건네는 것처럼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몸을 가라앉히면 마음도 따라 내려가. 불씨는 그렇게 말하며 어린아이처럼 조심스럽게 라일라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토닥, 토닥. 작은 빛의 손길이 라일라의 굳었던 손가락과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었습니다. 라일라는 모처럼 깊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숨결이 길게 이어지자 가슴 속에 쌓였던 무거운 감정들도 조금씩 풀어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왜 나는 몰랐을까?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화를 다스린다고 하면서 억누르거나 폭발시키거나
둘 중 하나밖에 방법이 없다고 믿어왔던 날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을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가장 단단한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라일라는 조용히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작지만 따뜻하게 깜빡이는 빛 하나가 숨 쉬고 있었습니다. 불씨는 다시 한번 빛을 달리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드럽고 따뜻한 금빛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오후 햇살처럼 조용하고 다정한 온기였습니다. 라일라, 불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화를 다루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불씨는 가볍게 빛을 흔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삶에는 화를 이길 만큼 더 큰 기쁨이 필요해. 그 말에 라일라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기쁨이라니. 그 단어는 너무 오래전부터 손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쁨을 키운다고? 라일라는 작게 혼잣말처럼 되물었습니다. 불씨는 조용히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매일 아주 작은 성취를 찾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도 아니고. 불씨는 라일라를 향해 다정하게 빛났습니다. 오직 너 자신을 위해서. 불씨는 손바닥 위에서 작은 원을 그리듯 돌았습니다. 빗줄기가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혼자라도 식은 밥이 아닌 따끈한 한 끼를 챙겨 먹은 것. 오늘 나를 위해 조그만 선물을 하나 사온 것. 오늘 마음을 다독이는 글귀를 조심스럽게 메모한 것. 불씨는 하나하나 나열할 때마다 작은 꽃잎이 공중에 떠오르는 것처럼 빛을 피워냈습니다. 라일라는 그 작은 빛들을 바라보며 어느새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작은 승리들이 너를 지탱해 줄 거야. 불씨는 부드럽게 이어 말했습니다. 화는 그 자체로 무시무시한 괴물이 아니야. 불씨는 조심스럽게 라일라의 가슴께를 손짓하듯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네가 기쁨을 잃으면 화는 점점 커지고 세상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 그런데 반대로 불씨는 작은 손짓으로 라일라의 머리 위에 조용히 금빛을 뿌렸습니다. 너 안에 기쁨이 쌓이기 시작하면 화는 더 이상 괴물이 아니라 그저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작고 따뜻한 존재가 될 거야. 라일라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심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 아주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기쁨을 키워야 해.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해. 그 생각이 가슴속에 조용히 그러나 선명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불씨는 작게 깡충 뛰며 빛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라일라, 살아가는 매 순간 조금씩 기쁨을 모아봐. 화는 너를 삼킬 수 없을 거야. 너는 기쁨이라는 더 큰 힘으로 너 자신을 지켜낼 수 있어. 라일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작은 불씨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처럼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라일라의 가슴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불씨는 라일라의 심장 바로 위 따뜻한 공기 속에 부드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고요함 너머에 잔잔한 파장이 퍼져나갔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작은 기적 같은 순간, 불씨는 살짝 몸을 일으켰습니다. 작고 반짝이는 손을 라일라를 향해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마저도 라일라를 향한 다정한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 잊지 않겠다고 약속해.
불씨는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나를 부르면 달려올게. 네가 넘어지려 할 때도, 혼자라 느낄 때도 내 안에서 조용히 깜빡이며 너를 따뜻하게 다시 밝혀줄게. 불씨의 목소리는 모닥불이 타들어가는 소리처럼 은은하고 따뜻했습니다. 라일라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불씨의 빛에 닿는 순간 마치 오래된 얼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듯 가슴속 어딘가가 부드럽게 풀어졌습니다. 라일라는 살짝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지어보는 억지로 올린 웃음이 아닌 진짜 마음에서 올라오는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약속할게. 라일라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방 안 가득 따뜻한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불씨는 기뻐서 작게 깡충 뛰었습니다. 그 빛은 한층 더 부드럽고 환하게 퍼지며 거실 가득 밤의 고요를 따뜻한 숨결로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온기를 약속한 채 라일라와 불씨는 조용히 그러나 깊고 단단하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봄비가 한 차례 지나간 뒤 아직은 선선한 바람이 남아있는 오후, 라일라는 동네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카페 창가를 비추었고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은 초여름 냄새를 살짝 끌어왔습니다. 소박한 카페 안 익숙한 얼굴들이 나른한 웃음소리와 함께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고 멀리서는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라일라는 조용히 웃으며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무심히 툭 던졌습니다. TV 보니까 누구는 50 넘어서도 날아다니던데 우리는 그냥 나이 드니까 퉁퉁 붓고 기운도 없고 그렇지 뭐. 말은 가벼웠지만 가슴에 스치는 감촉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라일라는 어색하게 웃으며 넘겼을 것입니다. 내색하지 않고 속으로 삼키고 가슴 한쪽에 작은 멍을 남긴 채.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라일라는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길게 내쉬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가슴속 작은 불씨가 조용히 따뜻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라일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부드럽지만 단단했고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 조금 불편하네. 다른 얘기 할까? 짧고 선명한 문장이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살짝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무심코 하던 농담이 누군가에게는 아플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하지만 라일라는 주춤하지 않았습니다. 화내지 않았고 억지로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자리를 끝까지 지켰고 그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불씨는 마치 응원하듯 따뜻하고 묵직하게 타올랐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라일라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여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골목길. 바람은 살짝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아직 봄날의 선선함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골목길을 걷다 문득 라일라는 마른 흙을 바라보았습니다. 따스하게 말라가는 땅 위 연초록 싹 하나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라일라는 그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그 무엇보다 확실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안에 깃든 작은 불씨를 이제는 다룰 수 있게 되었어요. 말을 내뱉는 순간 가슴속 불씨가 살짝 흔들리며
더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라일라는 세상 가장 작은, 그러나 가장 진짜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끝에서 발끝에서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져오는 조용한 기쁨을 느끼며, 그리고 그녀는 다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봄을 지나 여름을 향해.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어요. 듣기만 해도 지혜가 쌓이는 이야기. 중년의 탈무드에서 내일도 기다릴게요.